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출근했는데 내 자리에 로봇이 앉아 있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고 평생 해온 일의 의미마저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시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붓다의 향기에서는 로봇 시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절집에 이른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스님 한 분이 천천히 마당을 쓸고 계십니다. 빗자루가 낙엽을 쓸어내는 소리, 그 리듬 속에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쓸고 모으고 다시 쓸고,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수행으로 여기라고 하셨죠. 마당을 쓰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모두 수행입니다. 우리네 삶도 원래는 이랬습니다. 농부는 해 뜨면 논밭에 나가 벼를 심고, 목수는 망치질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으며, 장사치는 시장 좌판에 앉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이웃과 나누고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그 손자는 또 자신의 자식에게 그 기술을 전했습니다. 일은 세대를 잇는 끈이었고 정체성의 증명이었으며 삶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벼를 거두면 누군가가 밥을 먹고, 목수가 집을 지으면 누군가가 추위를 피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팔면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55살 박영수 씨는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알람이 울렸고 6시에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장에 도착하면 7시. 작업 시작 전 동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하루를 열었습니다. 어제 야근하느라 고생했어. 오늘 날씨 좋네. 주말엔 뭐 할 거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영수 씨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기계 앞에 서면 영수 씨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부품을 잡고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르고 완성된 제품을 꺼내는 동작. 하루에 500번도 넘게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영수 씨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부품이 자동차가 되고 그 자동차를 타고 누군가가 출근하고 여행 가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겠지. 그런 생각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삶에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일의 의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영수 씨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늘 앉던 자리, 늘 먹던 메뉴.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 다음 달이면 신형 모델 생산 들어간다며? 그래,
벌써 20년째 여기서 일하는데 세월 참 빠르다. 동료 김대리의 말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아니 이제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공장의 역사가 곧 영수 씨의 역사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영수 씨는 후배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해. 힘을 너무 주면 부품이 상하거든. 기계 소리를 잘 들어봐.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영수 씨의 노하우는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감각,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 귀로 듣는 기계의 상태,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할 때 영수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도 일의 중요한 의미였죠. 장마철이면 공장 지붕에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철벅철벅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일하던 추억, 여름이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땀을 닦던 기억, 겨울이면 손이 시려 호호 불며 기계를 만지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영수 씨의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고 반복적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합니다. 그 한마디가 영수 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멀리하라.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일 자체를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부지런함은 마음을 밝게 한다고 하셨죠. 영수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고 그 성실함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일이 곧 수행이었고 수행이 곧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현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이따금 들려오는 웃음소리. 공장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더 빠르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부터였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일, 단순히 조립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자동화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숙련공은 괜찮아. 기계가 우리 기술을 따라올 순 없으니까. 영수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복잡한 건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해. 경험으로 하는 일을 기계가 어떻게 해? 하지만 그들의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가 준비한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내의 물음에 영수 씨는 응, 그냥 그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영수 씨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 속에서도 무상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영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거대한 변화를, 자신의 삶을 뿌리째 흔들 그 순간을.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곧 큰 파도가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평소처럼 공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누군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평소보다 무거운 침묵이 공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작업 시작 전 조회 시간, 공장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인공지능과 로봇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공장장의 말이 떨어지자 현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 말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들려오던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설마 우리 공장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당장 내일의 일이 된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5까지 전체 직업 종사자의 61.3%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 노무직은 90.1%, 농림어업 종사자는 81.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였죠. 영수 씨가 하던 반복적인 조립 작업도 바로 그런 범주에 속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통계는 냉정했습니다. 아니, 내가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대리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영수 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김 대리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그도, 30년 경력의 영수 씨도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기술,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 평생을 바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람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이 변화는 더욱 가혹합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55세 영수 씨에게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고 은퇴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점심시간 영수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농담도 오가고 웃음소리도 들렸을 구내식당이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희망퇴직 받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망퇴직?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상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시간 영수 씨는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매일 대면하던 그 기계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가 곧
다른 무언가로 채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을 뻗어 기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 차가움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영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인사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개별 면담 일정을 공지하오니 해당자는 참석 바랍니다. 영수 씨의 이름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면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것은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결정했고 영수 씨는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수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그 모든 것이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다 영수 씨를 봤습니다. 벌써 왔어요? 오늘 일찍 오네.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영수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영수 씨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공장에 로봇이 들어온대. 스마트 팩토리로 바뀐다고.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일 인사팀에서 면담한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영수 씨도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상 위에 국구름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평생 일해온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 될까? 55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고용하겠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걱정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영수 씨는 일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영수 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일인데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영수 씨는 베개를 뒤척이며 긴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수 씨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가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아직 작업 시작 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서던 자리로 갔습니다. 기계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선배들한테 혼나기 일쑤였지. 그러다 조금씩 배우고 실수하고 또 배우고 10년쯤 지나니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고 20년이 지나니 이 공장의 어느 누구보다 이 기계를 잘 다루게 됐지.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시가 되자 영수 씨는 인사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인사팀장과 노무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수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회사 상황이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팀장의 말은 계속됐지만 영수 씨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뻔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것. 아니,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물론 선택은 박영수 씨의 몫이지만 선택이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남아도 자리는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주일 내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은 3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영수 씨는 사무실 문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주일 안에 30년을 정리하라고?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 등록한 것이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상담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 씨. 저는 상담사 정민경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상담사의 첫 질문에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영수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월급을 잃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과 자존감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을 해오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상담사의 말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돈 문제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박영수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선생님, 저는 평생 이 일만 했어요.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기술도 이것밖에 없고 이제 나이도 55인데 누가 저를 쓰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취직하기 힘든 세상인데요. 영수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영수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영수 씨, 당신이 30년간 일하면서 정말로 배운 것이 기계 조작뿐일까요? 영수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동료들과 협력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출근하고 그런 경험들이 모두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죠. 상담사의 말에 영수 씨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기계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어요. 효율적이고 정확하죠. 하지만 기계는 후배의 고민을 들어줄 수 없어요. 동료가 힘들 때 격려할 수 없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할 수도 없죠. 영수 씨가 30년간 쌓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일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책임을 다하는 법이에요. 상담사의 말이 영수 씨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는 곧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영수 씨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상담사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상담 시간이 끝날 무렵 상담사는 영수 씨에게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영수 씨, 집에 가셔서 종이에 적어보세요. 30년간 일하면서 배운 것들, 잘하는 것들,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식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그 다음 줄. 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 줄씩 적다 보니 계속 나왔습니다. 나는 후배들을 잘 가르칩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합니다. 나는 동료들과 잘 지냅니다. 종이가 채워질수록 영수 씨의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상담사가 소개해준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교육이야.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하지만 교육장에 도착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영수 씨처럼 50대, 60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자기소개 시간이 됐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살의 이정혜 씨는 25년간 은행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 수백 명의 고객을 만났어요. 통장 만들어드리고, 송금 도와드리고, 때로는 금융 상담도 했죠. 하지만 이제 무인 창구와 모바일 뱅킹이 나오면서 제자리가 사라졌어요. 정혜 씨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60살의 김철수 씨는 35년간 택시 기사였습니다. 서울 구석구석 모르는 길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못하는 지름길도 알고 어느 시간에 어느 길이 막히는지도 다 알았죠.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 씨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영수 씨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안도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갈 동료들이 있다는 것.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사는 4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단순한 취업 기술이 아닙니다.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강사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조사에 따르면 돌봄 노동은 인류의 핵심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직업들은 앞으로 더욱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무슨 돌봄 일을, 평생 기계만 만졌는데. 하지만 강의를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제조업에서 요양보호사로 전직한 50대 남성, 운전기사에서 놀이 선생님이 된 60대 남성.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봄 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직장에서 배운 성실함, 책임감, 인내심이 바로 돌봄의 기본입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밥을 드리고 약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강사의 말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수 씨는 이정혜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 씨는 어떤 일을 해볼 생각이세요? 영수 씨의 질문에 정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해볼까 해요. 은행에서 25년간 고객을 응대했잖아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줬죠. 이제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혜 씨의 말에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 온기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차가운 기계를 만지던 손으로 이제는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오후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직업 소개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2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사는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훈련기관, 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무급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국내 총생산 대비 5.6%인 108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한 사람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것. 그것이 돌봄의 본질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영수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평생 기계를 다루던 내가 이제 사람을 돌본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 55의 나이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 어땠어요? 아내의 물음에 영수 씨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볼까 해. 사람을 돌보는 일 나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놀라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처럼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 중 보시를 첫 번째로 꼽으셨습니다.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영수 씨는 이제 그 길에 들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었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살의 길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직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영수 씨는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공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시간이었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수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30년도 견뎠는데 이건 못할 것 없어. 교육 첫날 강사 선생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직이자 사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람은 큽니다. 한 분 한 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강사의 말에 수강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노화의 이해,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 응급처치, 의사소통 방법, 치매 이해, 권리와 윤리.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공책에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것이 언제였던가. 학창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아프도록 글씨를 쓰고 교과서를 읽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 낯설었지만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실습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법, 식사를 돕는 법, 목욕을 시키는 법. 마네킹을 상대로 연습했지만 영수 씨의 큰 손은 서툴렀습니다. 기계는 힘으로 다루면 됐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다가가야 했습니다. 영수 씨,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피부도 약하고 뼈도 약하시거든요.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해야 합니다. 강사의 조언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영수 씨는 실제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햇빛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섰을 때 영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방을 지나쳤는데 어떤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어떤 방에서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의 모든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계셨습니다. 영수 씨, 이분이 오늘 실습하실 분입니다. 지도 선생님이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이름은 박명자 할머니. 가만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와드릴 영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 씨가 공손히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지도 선생님이 귀띔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외부에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걸어드리세요. 분명 들으시고 계십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의 식사를 돕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호박죽이에요. 한 입 드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먹여드렸습니다. 기계를 다룰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생명, 따뜻한 존재를 대하는 것. 영수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구하는 자, 그 자신도 행복해진다. 영수 씨는 이 말씀을 실습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작게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수 씨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습니다. 이것이 보람이구나. 이것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의미구나. 실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기계를 만지던 이 손이 오늘은 사람을 돌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할머니는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아주셨죠. 영수 씨는 그 감촉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 다음 날부터 영수 씨는 더욱 열심히 교육에 임했습니다. 이론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 집중했고 실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연습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영수 씨,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좋아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 느껴집니다. 석 달여간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자격증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만인가.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실습도 성실하게 했으니까요. 시험장에 들어서며 영수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필기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부한 내용이 잘 기억났고 실습에서 겪은 경험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마네킹 인형을 대상으로 돌봄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침대를 올릴게요. 편하세요? 마네킹에게도 존댓말을 하는 영수 씨를 보며 감독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단순한 종이 쪽지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여건과도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요양보호사 됐어. 아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정말 멋있으세요.
55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아들의 말에 영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는 직장을 잃고 무너졌던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처럼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좌절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영수 씨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자격증을 취득한 영수 씨는 곧바로 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원에서 소개받은 여러 요양원에 이력서를 냈고 면접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면접관에게 물었더니 원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후 햇빛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영수 씨가 실습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박영수 씨,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의 제안에 영수 씨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침내 영수 씨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55의 나이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영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공장 작업복 대신 깨끗한 유니폼을 입으니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힘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아내의 격려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원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박영수 요양보호사님이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동료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영수 씨와 비슷한 나이 또는 더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 씨가 인사하자 한 선배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오시니 좋네요. 어르신들 옮기는 일이 힘든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주로 담당하게 된 분은 김철호 할아버지였습니다. 80세의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죠. 할아버지, 오늘부터 돌봐드릴 박영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 씨가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네.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돕고 세면을 도와드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약을 챙겨드리고 교육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신중하게 했습니다.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고 할아버지께 불편을 드릴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점심시간에 선배 요양보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영수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서툰 것도 이해하세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마음을 담아 대하면 어르신들이 다 느끼십니다. 그 말에 영수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후에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할아버지, 날씨가 좋네요. 따뜻하죠? 응, 좋아.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수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나? 영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공장에서 30년 일했던 것, 로봇에게 자리를 내준 것, 한동안 방황했던 것,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것.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좋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는 게 보람 있어요. 영수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네. 좋은 일이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다한 이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빛난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일을 다한다는 것은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최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지만 시험은 곧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밤 근무 중에 김할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간호사를 불렀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곧 선생님 오실 거예요. 간호사와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할아버지는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만약 늦게 발견했다면,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다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영수 씨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젯밤 고마웠네. 영수 씨가 손 잡아줘서 안심됐어. 할아버지의 말에 영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의 의미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하면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수 씨는 요양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며 그는 각자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셨고 이승만 할아버지는 군인이셨으며 최순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었고 이제는 영수 씨의 돌봄을 받고 계셨습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로봇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이런 따뜻한 교감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할머니의 옛 추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2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돈만으로 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미소,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따뜻함. 그것이 영수 씨에게는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영수 씨는 완벽한 보살은 아니었지만 매일 조금씩 그 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성장하고 진정한 일의 의미를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수 씨가 요양원에서 일한 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요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영수 씨를 찾았고 동료들은 그를 믿었으며 원장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요양원의 기둥이에요. 하지만 영수 씨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겸손을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영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어르신들께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자. 그런 마음가짐이 영수 씨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습니다. 65세의 이승호 씨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죠. 승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조기 은퇴를 했고 이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승호 씨의 방에 들어갔을 때 승호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선생님. 제가 돌봐드릴 박영수라고 합니다. 영수 씨의 인사에 승호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영수 씨는 승호 씨의 모습에서 몇 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일을 잃고 존재 이유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자신. 좌절하고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 영수 씨는 승호 씨 곁에 앉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선생님과 비슷했어요. 승호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영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것, 로봇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던 그 절망.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과정. 승호 씨는 영수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생님,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도 55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영수 씨의 말에 승호 씨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 작은 존재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호 씨도 영수 씨도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직업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승호 씨를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산책을 권유했으며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정원에 나가실래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승호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승호 씨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잘하고 산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승호 씨가 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 나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영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 아직 젊으시고 경험도 많으세요. 분명 잘하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승호 씨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겪은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요양원에서는 추석 명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송편을 빚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 씨는 김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빚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잘하네. 똑똑해.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앉아 송편을 빚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따뜻한 순간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요양원에서는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요양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봇 도우미도 도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만큼 따뜻한 건 없다는 것을요. 원장님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를 살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8,5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일의 질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누군가를 돕는 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영수 씨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은 하늘을 보며 절망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영수 씨는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일의 의미, 사람의 가치, 자비의 실천. 그것들이 영수 씨를 성장시켰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성취의 순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영수 씨는 공장에서 희망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출근하는 아침, 영수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신년 첫 출근 날, 김할아버지가 영수 씨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수 씨, 새해 복 많이 받아. 할아버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영수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기계를 만지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요양원에 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최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지만 이제는 무릎이 안 좋아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것이었죠. 영수 씨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데 오게 될 줄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영수 씨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짐이 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쉬러 오는 곳입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영수 씨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맙네요, 아드님. 참 착하구만. 그날부터 영수 씨는 최할머니를 특별히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무릎이 아프실 때는 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고 요양원 생활에도 적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영수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 요즘은 로봇이 다 한다던데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좋네요. 로봇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영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로봇은 정확하게 일하지만 마음은 없어요. 저는 마음을 담아 할머니를 모실게요. 영수 씨의 말에 할머니는 영수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일의 가치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햇볕을 쬐며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영수 씨는 휠체어를 밀며 함께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개나리 보세요. 예쁘죠? 응, 예쁘네. 봄이 왔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른다. 영수 씨는 이제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일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깨끗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하면 그 일은 수행이 되고 복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이 일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해. 공장에서는 몰랐던 보람을 느껴.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의 어두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롭고 밝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니 나도 기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선책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진짜 천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되자 영수 씨는 신임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1년 만에 후배를 가르치는 선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영수 씨의 말에 신입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급여도 많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어르신들의 미소 한번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보너스보다 값집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약 66만 명이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돌봄의 본질이며 영수 씨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 씨가 요양원에서 일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건강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어르신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도 그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영수 씨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곁에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영수 씨, 고마웠어. 덕분에 행복했어.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새벽녘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수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그 피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영수 씨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할아버지의 아들이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신 동안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특히 영수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복 받았다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영수 씨가 요양원에서 일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승호 씨는 건강을 회복해 요양원을 나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저도 이제 요양보호사가 되려고요. 영수 씨처럼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승호 씨의 말에 영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변화를 다른 사람도 겪고 있다는 것이. 연말 송년회에서 원장님이 영수 씨를 불러 상을 주었습니다. 우수 요양보호사상 박영수 선생님께 드립니다. 1년 반 동안 헌신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로봇에게 자리를 내주고 한동안 방황했죠.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 의미 있는 일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로봇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담아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씨의 말에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 씨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절망 속에서 본 그 별들. 하지만 지금 보는 별들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영수 씨는 이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공장 노동자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것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요양보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케이크를 준비해뒀습니다. 수상 축하해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55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인정받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들의 축하에 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수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도 좌절도 모든 것이 제게는 배움이었습니다. 로봇 시대가 왔지만 덕분에 저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 영수 씨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수 씨가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봇 시대가 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계가 효율을 담당한다면 인간은 자비를 담당하는 것. 그것이 미래 사회의 모습이며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길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귀환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붓다의 향기에서는 로봇 시대 인간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로봇이 일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돌봄, 위로, 연결.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하신가요? 혹은 이미 일자리를 잃고 방향을 잃으셨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있습니다. 붓다의 향기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부처님의 지혜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만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붓다의 향기는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